네, 안녕하세요. 프리클래스의 최동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석규입니다. 소장님들 수시 면접 잘 마무리되고 계신가요? 예, 거의 다 마무리했고요. 이제 곧 정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2020학년도 어떻게 변화하는지 같이 좀 논의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면접 때문에 다들 다크서클이 거의 심하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저기 성적표 나오죠? 그 전에 이제 가채점 상태에서 정말 설왕설래 말들도 많았고 한데 저희 또 소장님들 함께 이렇게 모여서 성적표 나오기 전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점들, 정시 체크 포인트도 오늘 좀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올해의 정시 변수 가운데 가장 큰 게 정시 모집 인원이죠. 고려대 같은 경우 929명, 경희대 692명. 정시 증가가 저 의미하는 바 자체가 일단은 고려대 같은 경우 정말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그 다음에 900명, 원래 한 18% 정도 뽑았다가 이번에 한 30몇 %로 증가해서 고려대 같은 경우 지금 정시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죠. 어떻게들 보세요? 고대 같은 경우에는 다음 회차 정도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정시 2월 인원 증가도 무시 못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고려대 특히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다 보니까 정시 2월 인원 같은 경우도 신중하게 체크하고 전략을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온 자료가 올해 정시 모집 인원이 아니라 증가한 인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려대 같은 경우에 뭐 예년에 비하면 거의 정시 모집 인원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고려대 자체의 이제 입시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게 서성한 라인의 어떤 파장도 또 생각보다 클 것 같아요. 가군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아마도 이번에 서울대가 낙원으로 가면서 연고대가 가군으로 갔고 그거에 대한 또 배치표가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강호였던 그 대학들이 조금 영향들이 있겠죠. 정시 모집 인원 증가한 대학도 있지만 의외로 좀 감소한 대학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요거를 좀 가져왔는데 지금 직어국이라고 불리는 대학들 있죠. 거기에 전남대가 20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인천대, 충남대, 부산대 요 대학들이 좀 감소를 해서 저 같으면 전남대 올해 지원 강추할 것 같습니다. 인천대는 좀 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인천대는 올해 정시 점수 상당히 인천대가 근데 원래 정시가 조금 더 약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보세요? 원래 저기 인천 지역 쪽이라든가 서울 서부권 지역의 어떤 학교 분위기 또는 안양권의 고등학교에서의 분위기를 보면은 인천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시보다는 수시로 좀 과대평가된 학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에서는 갔는데 의외로 반수를 선택한 학생이라든가 좀 그런 학생들이 좀 많이 좀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직어국 같은 경우에 작년에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정시에서 너무 고생했잖아요. 학생 수급에. 그렇죠. 이탈률도 많다 보니까. 물론 이건 이전 전형 계획에 의해서 이제 설정된 거긴 한데 수시에서 최대한 학생들을 많이 확보하려고 앞으로도 계속 갈 것 같은데 전남대가 조금 의외긴 하네요. 그렇죠. 요거의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요. 그냥 참고만 하시는데 저 같으면은 인천대나 인하대를 추천을 한다는 얘기죠. 올해 같은 경우는. 인천대는 명수가 줄고 인하대 같은 경우는 279명이나 늘었네요. 결국 예년 입결 대비해서 경쟁률이나 또는 최종 어떤 커트라인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고 저는 사실 그 여대 지원자들 정시에서 많이 좀 이제 경험을 하다 보면서 이화여대는 거의 정시 모집 인원의 변화가 없는데 생각보다 숙대가 이 정도로 늘면 숙대에서 뭔가 조금 이제 반전을 찾는 여학생들 특히 문과 여학생들 중에 나 수학 이번에 정말 망했어 이런 친구들은 숙대에서 다른 영역들이 어느 정도 괜찮게 나왔으면은 조금 한번 15개 대학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한번 또 숙명여대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강대가 지금 126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정원의 10%가 넘어요. 얘네들이 작은 학교라서. 네. 1000몇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126명은 다른 데 보다 어마어마하게 이것도 아마 직역 변동을 좀 일으킬 겁니다. 네. 서강대도. 선생님들 보시기에 이 정원 모집 인원 증가 보세요? 저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전체 인원이 늘었다는 것은 참고사항이고 결국 본인이 지원하고 싶은 모집 단위의 증감이 제일 중요하다. 모집 단위별 경쟁률. 그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정시 모집 인원이 증가하게 되면은 오히려 작년에 어떤 입시 결과가 올해는 또 변수가 더 많지만 어떤 변수냐면 문이과 통합수능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지만 작년의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신뢰하고 지원 전략 잡는 것은 조금 무의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요거를 보시면서 고민하셔야 될 게 뭐 모집 인원이 증가했으니까 점수 뭐 정시 점수가 조금 더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고려대가 뭐 920명이 930명 정도 늘었다고 치는데 결국은 내가 쓴 과가 경쟁률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쓴 과가 경쟁률이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가 제일 포인트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저희 경쟁률을 제일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정시 전형에서는. 이 대학들이 늘었구나. 근데 뭐 인천대를 만약 생각하시고 계셨던 분들은 작년보다 조금 명수가 줄었으니까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 정도. 그 다음에 홍익대가 정말 많이 줄었죠. 56명이나. 다른 데 지금 다 이렇게 늘리고 있는데 아마 15개 대학 치고는 예전부터 좀 정시 비율 자체가 좀 높았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아쉽네요. 네, 저 정도면 그렇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분할 모집을 해서 이거는 경쟁률을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올해는 네, 경쟁률 좀 수시로 그렇게 작년과 비교해서 체크하시라는 말씀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올해의 돌풍이 약대죠. 뭐 의치, 약수, 의치, 한수는 원래부터 뭐 최상위권 친구들 가장 선호하는 모집 단위였고 약학과가 정시에서만 거의 800명 가까운 인원이 새로 들어왔다는 거는 저는 이거 어마어마한 영향 미칠 것 같은데요. 아까 보시면 서울대가 정시로 뽑는 인원 자체가 1000명 정도가 안 되죠. 문과 이과 합쳐서 30% 정도? 그렇죠. 네. 거기에 지금 약대가 780명을 뽑는다는 얘기는 서울대가 하나 더 생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정시 매치표에 여태까지 수능 역사상 이렇게 큰 변화는 없었다라고 보는데 제가 옆에 지금 표 갖다 놓은 게 지금 상위 누적 0.41% 정도가 지금 이렇게 배치표가 이렇게 잡히거든요. 작년 기준이죠? 예, 네. 작년 기준이고 올해 약대가 아마 0.4 정도 잡히고 이건 추정치입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잡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디 보면 저는 약대 보낼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의예과, 지방권 의예과. 그러니까 이게 정시에서는 3개의 카드밖에 못 쓰니까 저는 이런 변수도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수시에서는 한두 개 정도 약대가 됐든 소신 지원하려는 마음들이 누구나 있는데 이 다군을 빼놓으면 실제로 가나밖에 안 남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약대를 쓴다라고 하면 뭔가 뭐 연고대급이라든지 이런 거에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오히려 또 이렇게 좀 소심해서 소심 지원을 하는 친구들도 발생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오히려 약대 정도까지 생각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재수까지도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예 그냥 약대하고 의대를 섞어서 쓰는 경우의 학생들이 있고 서울대나 스카이까지는 그게 중첩이 될까, 인원이 중복이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고려하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의치한 해가지고 1900명 정도 뽑았었는데 올해는 2700명이 넘는 인원을 뽑고 있어서 거의 40% 정도 정시에서만 최고 보건계열 40% 정도. 그러니까 지금 뽑은 게 자체가 지금 정시 인원만 모은 거라서 수시 2월이 되면 더 많아질 그렇죠. 거예요. 3,000명 넘을 수도 있겠네. 3,000명 넘을 것 같은데요. 최저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경쟁률 5대1 잡으면은 한 15,000명인가요? 그러면은 상위권 15,000명이 어디로 이제 쏠리느냐. 이것이 정시 실제로 상담할 때 유심히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올해 수시가 약대가 터졌잖아요. 예. 정시도 터질 거라고 봅니다.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수시가 터졌으니까 정시가 안 터질까요? 수시에서 성균관대 약학과 모집 664대 1.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임석균 소장님 말씀대로 정시에서도 약대의 인기는 유효할 것 같습니다. 올해 아마 약대가 부는 바람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재수 불사한다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거의 허수 지원자들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첫 해가 갖는 그 상징성이라는 게 있어요. 연대랑 성균관대랑 중앙대, 약대, 세 약대 어디가 제일 셀까요? 전통적으로 보면 중대 성대인데 중대가 원래 또 연대 파워가 네임밸류 있었죠. 무시 못하고. 근데 송도에 있고 성균관대도 무시 못하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과연 연대 약대가 위냐, 성대 약대가 위냐. 홍대 약대가 위냐, 전통의 중앙대 약대가 위냐. 네, 저는 연대 약대 한 표를. 네. 그럼 약대 얘기 조금 더 해보시죠, 뭐. 좀 특이하게 좀 모집하는 어떤 그런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약대를 세 군데 쓰는 학생이 있을까요? 있겠지만, 그래요. 있겠지만, 강심장 아니야 정말 우리. 그래서 저는 그 고민 포인트가 아예 최상위 점수가 나와서 메이저 약대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친구가 아니라면 결국 지방 약대를 볼 텐데, 지방 약대를 보는 친구들은 가군에서 연고대 약간 그 연결된 과들, 화생이라든지 이쪽
물론 뭐 기계나 전자 쪽은 좀 거리감이 있어서 아무리 정시라고 해도 그래서 그렇게 약대랑 겹칠 수 있는 모집 단위에서 좀 입결 변수가 발생하지 않을까 경쟁률도 조금 그렇게 저는 오히려 의대, 지방권 의대하고 약대 섞어 쓰는 경우와 아까 지금 최동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스카이 공대하고 지방권 약대 이렇게 섞어 쓰는 이 두 계층으로 좀 나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에서 좀 체크를 하실 게 가군에서 만약 쓰게 된다면 자신이 가장 유리한 거 수학이 몇 퍼센트가 들어가고 탐구 요거 한 과목 요거를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두 과목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수시에서 지원을 하면서 한 과목을 버린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서울대가 지금 나군에 있잖아요. 그럼 가군에 지금 한 과목 있는 조선대나 목포대 같은데 예, 요런 데는 아마 서울대 쓴 친구들이 한 과목으로 첫날 경쟁률을 아마 주목할 것 같습니다. 거의 탐구 한 과목 보는 대학 말씀하셨는데 약대 같은 경우에도 보면 대구 가톨릭대학교나 삼육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탐구 한 과목 반영을 하니까 그런 대학들 같은 경우에 혹시라도 과탐 한 과목이 조금 미끄러졌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목포대 같은 경우가 조금 특이하다면서요, 임 소장님. 예, 국어랑 탐구 중에 한 과목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국어 근데 과탐도 어렵지 않았어요? 둘 다 뭐 올해 불수능이어가지고 근데 그나마 중에 가장 잘 본 거 가지고 들어가는데 네 과목 다 안 들어가는 대학들은 어떻게 보세요? 정시를 100분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대학에서는 거의 빵꾸나 이런 거는 거의 없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오히려 자기가 뭐 수학을 못 봤는데,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도 다 어려워하는 영역에서 약간의 그 점수 하락을 보는 거지, 한 과목, 뭐 세 과목, 이런 과목들에서 빵꾸 나는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수학 반영 비율이 40%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수학하고 과탐 하나 거의 만점에 가까운 친구들이 오히려 목표대는 지원하지 않을까. 예. 보통 지원할 때 좀 저는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보는 친구들이 나중에 생각보다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다른 지원자들도 같이 좀 고려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쓰는 약대의 포지션에 그다음에 다군, 나군, 같은 레벨급의 대학들도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 나군에서는 충남대가 45% 수학 반영하는 것도 조금 인상적이었고요. 예. 이게 뭔가 좀 수학 킬러들, 정말 강력한 친구들한테 좀 기회를 한번 줘보자 이런 느낌이고 역시 올해의 관전 포인트는 다군이 아닐까. 그렇죠. 예. 다군 약대를 쓰지는 마세요. 다군 근데 좀 특이한 게 아주대 같은 경우가 여기 같은 면접이 5% 반영하니까 이 면접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면접도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단계 10배수인데 1단계 안에 드는 것도 문제일 것 같은데? 다군의 그 경쟁률 그렇죠. 상황상? 예. 경쟁률 100대 1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요거 여러분 그 박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하면 요거. 일단 그러니까 스카이를 지른 친구들이 대부분 아주대 약대는 한번 지를 것 같고요. 한 추가 모집이 한 거의 14차까지 가지 않을까. 예. 올해 열심히 저기 충원 또 콜 돌리겠죠, 대학별로. 모의 지원 한번 얼마나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해서 만약에 어떤 친구가 올 1등급 컷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평백 96 정도. 약대 어디쯤 지원 가능할까요? 아니, 지원은 가능합니까? 96에 걸렸으면 네. 지원. 누백으로 그래도 한 예. 1% 안으로 들지 않을까요? 그 정도? 1점대 초반? 인터넷 자료에 지금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돌더라고요. 약대를 자신 그 판단 기준으로. 근데 약대가 지금 치대부터 지금 수의대까지 다 퍼져 있어요. 그리고 뭐, 예. 37개. 예. 의대까지는 지방 의대까지도 이제 겹치는 대학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게다가 첫 해고, 이 정도 인원수를 좀 모집을 한다면, 지방대 약대라고 보지, 약할 거라고 변수는 아마 없었을 입결은 겁니다. 종이 배치표처럼 그렇게 이쁘게 안 나오죠. 네, 절대로. 목포대 약대는 내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일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포대는 전형 방법이 조금 다르니까 이렇게 그냥 지방권 약대다라고 해서 편하게 생각하고 지원하시면 결과가 오히려 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대 같은 경우는 어떤 애들이 들어올 거냐면 서울대 스카이 쓴 친구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 의대에 치덱 쓰는 친구들까지 아마 다군에는 약대를 한번 노려보지 않을까. 첫 커트라인 점수는 진짜 어마어마할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저희가 먼저 예상을 하면 여기 위험하다라고 하면 다들 조금 신중하게 지원을 하고 저희가 여기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면 오히려 의외로 그런 학교 경쟁률이 터지더라고요. 뭐 이게 미리 좀 예측할 수 있는데 네, 수시의 경우에도 그런 상황을 많이 겪다 보니까 아무래도 판단은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채점 표 나오시면요. 이렇게 좀 반영 비율이나 여러 가지 좀 특이점들 보시고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올해 이제 정시 모집 인원 증가, 또 의학학 계열의 변화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들 이렇게 좀 검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